안녕하세요.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진프로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 반갑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2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오늘 13,000원 하락한 25만 8천원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4.8% 급락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5% 가까이 급락 마감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새롭게 들어가 있는 소식들, 특히 포스코홀딩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속보 내용 같이 전달해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오늘 거래 마감된 포스코홀딩스 매매 동향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은 외국인, 기관계, 투신, 은행, 연기금은 매수율을 보였고요. 이와는 반대로 개인 투자자, 금융투자, 보험, 기타 금융, 사모펀드, 기타 법인 내 외국인은 매도율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계 또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오늘 5% 가까운 하락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거래 마감된 포스코홀딩스의 단일가 매매도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0원 상승한 25만 9천원에 장이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0.39% 상승한 강보합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그동안에 상승하지 못하고 연일 조정을 받아오면서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님들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보이고요. 오늘도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은 매도 시점 아니고 매도 시점이 되면 제가 텔레그램 방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갈 거니까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금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추가 매수해 가시면서 물량을 늘려가시고 평단가를 낮춰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꼭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연일 조정을 받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강제된 미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큰 폭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기회로 삼아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 주식하시면서 수익 보시라고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꼭 아셔야 할 주식 필수 매매 기법을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알기 쉽게 전자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15분씩 15일만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매일매일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주식 고수가 되실 수 있는 필수 매매 기법이 담긴 전자책을 제가 무료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투자로 큰 수익을 보시고 또 부자가 되려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투자 매매 기법이 담긴 내용을 제가 엑기스만 정리를 해서 15일 만에 단기 속성 완성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전자책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에 단 30분씩입니다. 단 30분씩 15일 투자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주식 필수 매매 기법이 담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010-8414-0348번으로 전자책이라고만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가 취임을 했죠.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타이틀 기사를 보시게 되면 행정명령 100개 예고한 트럼프, 역사적인 속도로 행동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취임 전날 지지자 집회에서 공약 실행을 강조했고, 역사적인 속도로 추진한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이에요. 첫날 서명하는 행정명령만 100개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첫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 비상사태 가능성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과거 트럼프 일기 정부 출범 당일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한 건의 행정명령만 처리했던 트럼프는 18일 미국 MBC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2기 정부 출범 첫날부터 기록적인 숫자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고요. 행정명령의 규모에 대해서 100개 이상이냐는 질문에 적어도 그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트럼프의 취임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증시가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탈퇴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죠.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 관세 폭탄 맞은 멕시코, 캐나다 화폐 가치도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의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이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에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캐나다에서는 총리까지 바뀌었죠. 거기다가 트럼프는 러시아와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등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 최소 100%의 관세를 위협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내각 구성을 마칠 경우 무역 관세 정책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라는 내용인데 국내 경제 또 증시에 위협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포스코홀딩스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오면서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라면 반드시 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이거 다 똑같은 번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010-8414-0348번으로요. 저한테 홀딩스라고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내용들 또 그동안에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했던 자료들 다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건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보유하시면서 수익 보시고 또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을 개설을 했는데 그동안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저 진프로와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으시잖아요. 이거 다 똑같은 번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414-0348번으로 행운의 숫자 7 2개에서 77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무료 입장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는 제 모든 구독자님들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시라든가 또 뉴스 정보들을 남들보다 한 발 빠르고 또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와는 별도로 제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단기 급등주 그리고 수익주까지도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릴 겁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제 구독자님들을 다 같이 모시고 가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77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가운데 우선 선착순으로 제가 1000분만 모시고 가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까 자꾸 유료인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진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자꾸 나오시는데요. 진짜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홀딩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같이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중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재책이라고 보내주시던 홀딩스라고 보내주시던 77이라고 보내주시던 같이 중복해서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이왕이면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상한가에 키를 담아서 보내주십시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포스코홀딩스라고 진짜 상한가 가지 말라는 거 없죠. 상한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의 키를 모아서 보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500만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 영상을 보셨던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남겨놔주신 댓글을 보면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수익을 못 보시고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선착순으로 100분 모시고 가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관리해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똑같은 번호죠. 010-8424-0348번으로 참여라고만 이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급등주 매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제가 종목을 보내드릴 건데요. 장 시작 전에 종목을 보내드릴 겁니다. 시장의 주도주 내에서 대장주를 공략하면서 매일매일 3%에서 10% 이상, 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관리해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역시 같은 번호입니다. 010-8414-0348번으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종목을 사고파는 게 어렵다. 또 내 성향도 아니다. 1년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만으로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 받아가시면 되시는데, 말 그대로 역대급 재료입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10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시총이 1000억대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잡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영업이익이 시총에 버금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통 물량이 대주주 물량을 빼고 나면 800만 주 미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평균 100% 이상 성장하는 엄청난 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한 독점적인 특허 기술력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 몇몇 기업이 이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갖고 M&A를 진행하려고 할 정도의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 단기간에 최소 10배 이상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지금 1000억대에 불과한데 2조, 3조는 우습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10-8424-0348번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똑같은 번호죠. 그 번호로 대시세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수익을 보시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같이 가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10배, 20배, 3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엄청난 종목이다. 또 50배, 100배 이상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연이 조정을 받아오면서 하락해지신 나머지 매도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신다. 오히려 물량을 늘려가시자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2030년까지 저랑 같이 가져가시자. 그러면 정말 큰 부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중에는 자료는 받아보고 싶은데 왠지 전화번호를 남겨놓는 게 망설여진다, 좀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휴대폰 영상 화면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무료 정보 소통방이 파란색 링크로 나타날 겁니다. 이 파란색 링크를 터치를 해주시면 문의라고 나올 거고요. 이 문의란에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수익 보시라고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시던, 또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그리고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분들은 77, 그리고 매일매일 장시작 전에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단타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대시세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중복해서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든 분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IRA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펴나간다라는 내용이고요. 한미 FTA도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무역 적자 원인을 규명하고 관세 등 조치를 마련 지시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로 인해서 제가 전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지목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불공정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 검토하고 2030년 신차 50%의 전기차 목표도 폐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친환경 정책, 또 전기차로 전환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게는 큰 악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큰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조기 집행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2차전지 분야의 정책금융에 대해서 7조 9천억 원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친환경차 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캐즘에 대응하고 또 2차전지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7조 9천억 원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2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2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 또 2차전지 산업에 7조 9천억 원을 투입을 하면서 2차전지 생태계를 계속해서 조성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의 배터리 생산업체인 CATL과 정보통신기술 ICT 회사인 텐센트에 대해서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습니다. 특히 CATL에 대한 제재는 국내 2차 전지업계 또 포스코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핵심 사업 성장 투자, 사업 구조 개편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3년간 보유 자사주를 6% 소각을 하고 최소 현금 배당을 2조 3천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는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와 자사주 소각 및 기본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을 균형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7월 발표한 중기 자사주 소각 계획에 의거해서 2024년부터 3년간 총 6%의 보유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현금 배당은 포스코홀딩스 별도 잉여 현금 흐름의 50%에서 60%를 재원으로 해서 주당 1만 원의 기본 배당을 지급한 이후에 자녀 재원이 있을 시 추가 지급을 통해서 최소 2조 3천억 원의 배당을 실시한다는 배당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그 기본 배당 1만 원이죠. 요거는 분기 배당이죠. 우리 구독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분기마다 2,500원씩 해서 1년에 만 원의 기본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요 기본 배당은 수익이 있으나 없으나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홀딩스가 기본적으로 주주들한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급한 이후에 자녀 재원이 있을 때 추가 지급 등을 통해서 최소 2조 3천억 원의 배당을 추가로 실시한다라는 배당 정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별도 잉여 현금 흐름의 50%에서 60%를 재원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024년 보유 자사주 중 2%를 이미 소각을 했고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신규 매입 및 소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금 배당은 3분기까지 주당 7,500원을 지급을 했고 4분기까지 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죠. 또한 사회이사 중심의 선진 지배구조 체제를 강화해서 회장 사회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지주사 중심의 그룹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ESG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은 자체적인 정화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5와 반도체 학회에 중국인은 오지마, 미국 규제에 중국 비자 거부 속출이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어요. 기사를 보시면 CES 2025에 초청장을 받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반도체 설계 올림픽인 ISSCC도 중국 연구진에 대한 비자 발급 사례가 속출하면서 참석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죠.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는 포스코 홀딩스 또 포스코 그룹의 또 2차 전지 기업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탄핵 정국 속에서도 포스코가 올해 첫 수요 예측에서 3조 원을 끌어모았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어요.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포스코가 올해 첫 공모채 수요 예측에서 5천억 원 모집에 3조 4,650억 원이 몰리면서 6배 이상 몰렸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채무 상환 시설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인데, 기사를 보시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도 포스코 홀딩스가 새해 첫 회사채 발행 주자로 나섰는데 목표액의 6배가 넘는 자금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이고요. 5천억 원 모집에 최대 1조 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을 세웠는데 수요 예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배가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무난하게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포스코 홀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한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를 하기 위해서 포스코의 지분을 매각할 정도로 올인을 했었죠. 결국은 불허됐다라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면 2023년 12월 인수계획 발표 이후에 1년 만에 거래 금지 공식 발표가 나왔다는 내용이고요. 노조 표심을 의식한 미 정치권에서 잇따라 반대를 했고, 트럼프 역시 매각을 막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은 됐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 제철에 미국 철강 기업 US 스틸 인수를 국가안보를 약화한다는 이유로 불허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US 스틸 매각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철강 번호 강화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포스코 그룹이 올해 핵심 경영 방침은 철강 번호 강화와 수익성 낮은 사업의 구조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관세에 따른 해외 판로 축소와 중국의 공급 과잉 등 외부 환경의 어려움을 전제한 뒤 올해는 설비 강관화를 기본으로 하이렉스 데모공장 준공 등 탄소 중립 전환과 전고체 전지와 같은 차세대 기술 표준 선점, 그룹 성장을 저해하는 사업의 구조조정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해서 리튬 등 우량자원 적기 확보 등을 강조하면서 변함없는 투자를 약속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죠. 포스코 퓨처엠 흑연 음극재 비본다. 미국 중국산의 관세 920%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적자 상태인 포스코 퓨처엠의 흑연 음극재 사업이 트럼프 정권에서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미국 일각에서 중국산 흑연에 920% 관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맞을 전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2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배터리 생산 비용이 급증할 것이고 포스코 퓨처엠 흑연 음극재의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중국산 원가에 밀려서 약세를 맺지 못하고 있었는데 음극재 사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G가 인도에서 9개 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한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라자스탄주 16,000km 규모인데 한국 고속도로 총 길이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아스콘 전문 기업인 SG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도 라자스탄주와 함께 라자스탄주 현지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3자 간 MOU를 체결했다라고 26일 밝혔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라자스탄주가 계획하고 있는 9개 고속도로는 총 연장 16,000km에 달하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 건설된 51개 고속도로의 총 연장 길이가
5,200kg니까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인 포스코퓨처엠이 DJSI 아시아 퍼시픽 지수에 2년 연속 편입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고요. 이 기사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스코퓨처엠이 2024년 다우존스 지수 가능경영지수의 평가에서 2년 연속 DJSI 아시아 퍼시픽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DJSI 지수는 미국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S&P 글로벌이 매년 발표하는 ESG 경영평가 지수로 기업의 재무성과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종합평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책임 투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 퍼시픽 지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600대 기업 가운데 ESG 경영 상위 20% 기업에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포스코홀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미국 업체들이 중국산 흑연에 920% 반덤핑 관세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미국 흑연 생산 업체들이 중국 흑연 수출 업체들의 92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미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을 저가에 생산해서 수출하는 탓에 이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업체들의 주장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단독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미국 흑연 생산업체들을 대표하는 활성 양극재 생산자 협회가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 등 규제 당국 두 곳에 중국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미국 업체들은 중국산 흑연에 최대 92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흑연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인데 920%까지 최대 올라가게 되면 거의 40배에 육박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2차전지 업계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에 15년째 뽑혔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죠.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포스코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라는 내용이고요. 포스코는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월드스틸 다이내믹스 WSD가 22일 발표한 글로벌 철강사 평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1999년 설립된 WSD는 2002년부터 전 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23개 항목을 평가해서 경쟁력 순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엄청난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단 1년, 단 한 번만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1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포스코는 기술 혁신과 가공비, 숙련 노동력, 인수합병, 합작 투자, 후방 비철강 산업 등 5개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면서 총점 8.62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미국의 뉴코가 포스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고 일본 제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인 아르셀로미탈, 중국의 바오스틸 등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가 지난 4월 3년 연속 또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또 지난 10월에는 세계철강협회 스탠리 어워드에서 기술혁신과 커뮤니케이션 교육 부문 3개 부분에서 최고상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스코 그룹 또 포스코홀딩스는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철강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철강에 이어서 2차전지 소재에 또 리튬, 그 다음에 또 그룹상으로 해서는 이제 그 원재료인 리튬을 포함해서 양극재, 음극재인 원재료, 그 다음에 또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그래서 풀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나가고 있는 기업, 세계에서 유일하게 풀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포스코 홀딩스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IRA 법안을 폐지한다는데 공화당 글쎄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죠.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25개 중 19개의 공장이 공화당 지지 지역 내에 있다라는 기사가 12월 13일 오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같은 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이해 실현은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정책 혜택을 받는 지역이 대부분 공화당 텃밭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 소재하거나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25개 가운데 19개가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있다라고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민주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있지만 지난달 대통령 선거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곳이 여러 곳이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IRA 법안 폐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지원 정책을 없애려 들자 이 지역 공화당 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지역구 이익 사이에서 갈등한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당과 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던 만큼 이를 고칠 때에도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 폭풍 대비하는 장윤화, 포스코 배터리 탈중국 총력전이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장윤화 포스코 그룹 회장이 올해 취임 후 선언했던 2차 전지 소재 분야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해 나가는 모습이다.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캐짐에 빠졌지만 향후 시황이 회복됐을 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가 전날 호주 광산기업 행콕가 추진한다고 발표한 연산 3만 톤 규모의 리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회사는 약 10만 톤에 달하는 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양사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 중 최적의 리튬 공장 설립 후보지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공급망의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호주 행콕과 연산 3만 톤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고요. 미국의 FEOC 규제의 최소화, 시장 선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공급망 다변화로 미국 정부의 해외 우려기관 FEOC의 규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섰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호주 광산기업인 행콕과 연산 3만 톤 규모의 리튬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힌 내용이고요. 양사는 한국 등 여러 국가 중 최적의 리튬 공장 설립 후보지를 검토하고 투자 금액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협력으로 행콕이 보유한 다양한 광산 자산과 연계해서 FEOC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안정적인 리튬 원료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밝힌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그룹이 광산부터 리튬 양극재까지 풀 밸류체인 공급 체계를 완성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필버라 리튬 솔루션과 연 2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면서 리튬을 조달한다는 소식이고요. 미국의 해외 우려 집단 FEOC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 생산 리튬을 대량 확보해서 미국 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번 계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그룹은 광산에서부터 수산화 리튬과 양극재에 이르기까지 일관 공급 체계 풀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됐다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포스코홀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인 포스코 필버라 리튬 솔루션과 SK온이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11월 24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SK온은 포스코 필버라 리튬 솔루션과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 계약 LTA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SKO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포스코 리튬 솔루션과 국내에서 생산된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내년부터 3년간 최대 1만 5천 톤을 공급받는다라는 내용이고요. 향후 3년 연장도 가능하다. 수산화 리튬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M 양극재의 주요 소재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포스코 필버라 리튬 솔루션은 2021년 포스코홀딩스와 호주 광산업체인 필버라 미네랄스가 각각 82%대 18%의 지분을 투자해서 설립한 수산화 리튬 생산 합작 법인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82%, 그리고 호주의 광산업체인 필버라 미네랄스가 18%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가의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그룹이 DX, 디지털 전환과 R&D를 강화해서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그룹이 R&D 인프라 구축을 통한 초격차 미래기술 기반 사업의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기사를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포스코 그룹은 DX 관련 조직 간의 협업으로 철강 중심 스마트 팩토리 가속 고도화, 인텔리전트 팩토리로의 진화,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확산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한 사업 회사별 상세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DX 추진을 미래 기술 기반의 초격차 비즈니스를 선도할 핵심 전략으로 삼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장윤아 회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이 DX 카운슬을 열고 그룹 차원의 DX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최고 경영층이 직접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 혁신을 챙기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또 포스코 그룹이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가 첫 해외 일간 제철소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11월 22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스코가 10분기 연속 적자 늪에 빠진 해외 첫 스테인리스 일간 제철소 매각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중국 내 치열한 가격 경쟁,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과도한 공급 과잉으로 오랜 시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경영 부담 해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가 중국 대체 시장으로 인도 공략에 집중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대체한다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여모, 호주의 필버라 강산의 리튬 확보에 이어서 세계 최대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맥더밋에서 리튬을 확보해 나간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 조사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리튬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나타난 미국 맥더밋 칼데라 인근에 리튬 공급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는 호주 광물 탐사 개발 전문 기업인 진달리 리소스와 함께 미국 오리건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있는 맥더밋 칼데라 내 북서부 구역 약 54.6제곱킬로미터 내에서 점토 리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주목되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가 발을 담근 이 프로젝트의 잭팟 가능성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존 매장량 1위로 평가되던 볼리비아 여모의 매장량이 약 2,300만 톤을 뛰어넘는 4천만 톤 규모의 리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리튬 매장량 규모는 2위에 아르헨티나 2천만 톤, 3위에 칠레 1,100만 톤, 4위 1,200만 톤, 5위 790만 톤 순이었는데 맥더밋 칼데라 지역에서 발견된 양만으로도 순위는 확 뒤집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 세계의 리튬의 역학관계가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특히 더 대단한 거는 리튬의 농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진달리 리튬 프로젝트가 이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매장에 있어서 농도가 리튬 농도가 2000ppm에서 8000ppm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리튬이 전체적으로 염호가 리튬의 농도가 상당히 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보통 800ppm에서 1000ppm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300에서 400ppm 정도만 돼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의 리튬 농도가 무려 2000에서 8000ppm에 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장량이 4천만 톤에 이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엄청난 잭팟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매장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진달리 리소스가 62개의 시추구멍을 뚫어서 매장량을 검증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진행한 1차 시추 작업 결과 리튬 매장량이 2150만 톤에 이른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리튬 매장량이 늘어나고 사업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달리 리소스가 시추한 62개의 시추구멍, 이 지역은 포스코 홀딩스와 진달리 리소스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현재 포스코 홀딩스와 진달리 리소스가 상업용 최고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리튬 농도가 1340ppm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농도의 리튬을 함유한 염호의 농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ppm 안팎이고 300에서 400ppm 정도만 돼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농도가 높은 리튬일수록 추출할 때 드는 에너지와 설비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큰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테커패스 광산에는 높게는 8000ppm 이상의 고농도 점토가 발견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해서 포스코 홀딩스의 잠재적인 리튬 생산량은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소재, 수소 사업 등에 2030년까지 121조 원을 투자한다. 앞으로 100년 기억한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포스코 홀딩스가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철강, 2차전지 소재, 수소 사업의 탑티어로서 계속해서 기업 가치를 혁신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꼭 사세요. 반드시 투자해야 될 기업이다 라는 내용인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터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제3의 도약기를 맞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동반될 거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동안에 포스코 홀딩스가 포항제철소 4개의 고로가 준공되었던 1974년부터 84년까지의 10년, 그리고 광양제철소에 5개의 고로가 완성되었던 87년부터 1999년까지 12년에 2번의 도약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순이익이 각각 1.7배, 두 번째는 22.2배가 증가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어지는 기사를 보시면 제3의 도약기는 현재를 말하는 거죠.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사업 분야의 변신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의 변화까지 동반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를 더 이상 철강의 둘레에 가둬봐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전기차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할 기업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모아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지는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투자 기재인 워렌 버핏은 증시의 변동성은 최고의 매수의 기회다라는 투자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워렌 버핏은 투자자들이 증시의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훌륭한 기업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농장이나 아파트를 소유한 것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매일매일의 시세 변동성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결국 누가 좋은 기업, 훌륭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라고 전했다는 내용이고요.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시장에 감정적인 매도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매력적인 기업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라고 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투자자들이 증시의 변동성을 경기의 대상이 아닌 장점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내용이고요.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 시장에서 더 많은 실수들이 포착이 되고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스코홀딩스처럼 좋은 기업을 저가에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선물 하나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10배 이상 폭등할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이 있어요. 이 매집 종목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의 특징이 있죠. 우선 첫 번째로 많은 종목이 나오는 건 아니죠.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력이 오랜 시간 매집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오랜 시간의 매집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가가 ROE 탄력성이 매우 강하고 또 오랜 시간 상승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시세가 시작이 되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특징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ROE의 탄력성이 매우 강하고 또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할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료 노출 시에 시세 분출과 동시에 시장 최고의 관심주로 흡수한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재료의 가치에 따라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대시세 종목도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인 거래량과 그 거래량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특징이죠. 한마디로 시장의 관심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달에 4,000원대로부터 출발을 해서 1년이 지난 2023년 3월 달에 최고점 55,4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2배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7월 달까지 194,000원까지 추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대시세가 일어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세력이 최소한 2년 이상 매집 기간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매집 기간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달 저가 대비해서 2023년 3월달까지 29배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2015년 9월 저가 대비해서는 무려 120배 이상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대급 재료와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공시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끌 만한 뉴스가 지속돼야 되고 거래량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00배 이상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가총액이 현재 1,000억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잡주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영업이익이 시총에 버금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 최소 시총이 2조에서 5조 이상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욱이 대주주 물량을 제외한 유통 물량이 800만 주 이하로 초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먼저 꼭 받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일본이 독식하던 기술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는데 완전히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적인 특허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탐낸 글로벌 기업들이 M&A를 진행하려고 할 정도의 엄청난 기술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 최소한 10배 이상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우모 교수님이 이 기술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나온 건 행운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엄청난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최소 10배 이상 상승 종목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종목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료 종목 신청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랑 똑같은 번호고요. 010-8414-0348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